안녕하세요. 예, 오늘 직업상담사 2급 합격 전략 설명회 수도직업 전문학교에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저는 수도직업 전문학교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자격증 강의를 맡고 있는 남상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니까 조금 안 들리시더라도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를 또 착용을 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실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수도직업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평가형이 생긴 건 재작년 2018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금 올해 2020년도에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 목차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직업상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찾아보셨을 거고, 먼저 직업상담사란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NCS의 개념과 활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면서 교육받게 될 그 과정 운영 계획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있어서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과정 중에는 여러분들이 내부 평가를 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외부 평가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상담사란 무엇인가? 예,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고용센터에 가서도 그 직업상담사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간략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의 직업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직업상담 자격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 인력 관련 기관, 그다음에 기업의 상담실, 그다음에 각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직업 선택, 취업처 결정, 그다음에 직업 전환, 직업 적응, 실업 위기, 은퇴 등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을 평가하고 적합한 종류의 준비 전략 등을 조언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직업생활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처치하는 등의 상담 활동하는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 상담사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 기관이나 그 다음에 뭐 공공센터, 취업정보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취업지원센터로 여러분들이 입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란 미국에서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제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격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란 해가지고 각 직무와 그 다음에 어떤 수준별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종류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수준은 크게 지금 1수준부터 5수준까지 지금 돼 있고, 여러분들이 취득하기 위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 여기 보시면 1수준과 그 다음에 2수준, 그 다음에 3수준, 요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시게 되면은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여기 수준에 나와 있는 4, 5수준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뭐 커리어 코치, 취업 상담사, 그 다음에 취업 설계사, 뭐 하는 일은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조언, 그 다음에 취업 조건에 부합되는 구직자 취업 지원, 그래서 각 학교와 기관과 연계가 돼서 직업 소개소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 중에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 소개소를 창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4가지의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직업상담 자격증이 있으면은 경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직업소개서를 차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에 있는 헤드헌터, 잡매니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떤 그 인력 파견 회사라든가 거기에서 잡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구인구직을 연결시켜주는 일들. 예,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준 3에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그 다음에 취업 지원관, 그 다음에 직무 분석과,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있는 진로 상담 교사가 수준 3에 있는 직무입니다. 취업 지원관, 대학교에도 취업 지원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지원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조금 뭐 커리어를 쌓고서 대학교에 있는 취업 지원관으로 진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시면 하는 일들은 뭐 진로 직업 및 직업 상담 실시, 그 다음에 직업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 진단, 직무 분석.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각종 직업 상담사 어떤 콘텐츠 개발 전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심리 치료사, 직업 연구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어떤 직업 심리 검사에서 기초해가지고 내담자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조언해주고, 처치해주는 여러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직업 상담사의 가장 그 큰 역할은 처치자, 조언자의 역할입니다. 조언자. 그 내담자의 직업을 결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내담자가 좋은 직업, 그 다음에 알맞은 직업을 찾아주도록 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게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 활동 분야는 크게 5가지로 나눠봤고요. 자, 공공기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많이 있죠. 각 부에 아마 하나씩 있는 걸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각 시에도 하나씩 있고요.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 여기 수도직업전문학교 같은 직업전문학교가 이 취업 상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우리 주위에 있는 고용센터. 예, 고용센터죠. 그래서 뭐 중장년 퇴직, 그다음에 상담원 증가, 그다음에 지방자치기관, 그다음에 공무원. 공무원들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면은 5%의 가산점을 주게 돼 있어요. 재작년부터가 새로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맞춤 상담,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1:1 맞춤 진로를 위한 직업 정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취업, 그다음에 1인 기업도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 그 교수진 분 중에 한 분도 저기 뒤에 계시는 교수님도 1인 기업을 하셔가지고 각종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 활동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나중에 오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직접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직업소개서 창업을 해서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직업소개서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1인 기업에 관련된 것들은 수업을 진행하실 때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려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라는 그래서 2019년도에 직업상담사를 확충하겠다, 늘리겠다는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내일 배움 카드가 평생 배움 카드로 좀 바뀌었잖아요. 2020년도부터.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내일 배움 카드가 기존 내일 배움 카드는 그 발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한해서만 이 내일 배움 카드를 그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평생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특수고용 근로자 있죠? 특수노동 근로자. 예. 뭐 학습지 교사라든가 아니면 화물차 운전자, 그래서 이렇게 좀 폭넓게 확충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 대상자에서. 그리고 금액도 기존에는 한 사람당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는데 총 500만 원 한도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그전에 유효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 그래서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일배움 카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1년. 그 다음에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그 금액을 다 소모를 하는 거였는데 이 기간도 재직 여부에 상관없이 통합 5년으로 늘렸습니다. 5년. 그래서 5년 동안 500만 원의 그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직업 훈련을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그 재직자라든가 실업자들만이 교육 훈련을 받게 됐었는데 여러 분야의 자영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직업 상담에 대해서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상담사가 많이 좀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직업 상담사를 늘리겠다, 더 확충을 하겠다 한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드린 책자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하시게 될 2020년도와 그 다음에 2021년도까지 직업상담직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제도는 크게 이제 국가자격이 있죠. 국가자격. 국가자격은 여러분들이 지금 따시고자 하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도 국가자격입니다. 민간자격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지금 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도 국가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 국가 기술 자격은 다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어떤 이과 계통, 기술 계통, 뭐 전기라든가 그런 기술 기능 분야가 있습니다. 뭐 기술사, 산업기사, 기능사, 그 다음에 기사, 이런 것들이 기술 기능 분야에 속하는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되시게 될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이에요. 서비스 분야. 그래서 대부분의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기술 기능 분야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 서비스 분야는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든가 아니면은 직업상담사 2급, 그리고 전산회계 운용사인가? 그쪽. 그러니까 문과계통. 이런 것들은 과정평가형이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과계통의 자격증이 과정평가형으로 지금 신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검정형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자격증을 따고 나면 현장에 가서, 산업 현장에 가서 바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1, 그 다음에 교육훈련, 그리고 산업평가 현장까지 이렇게 연계시켜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CS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NCS. 예.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해놓은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가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네. 그래서 이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부평가. 내부평가는 수도직업 전문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과목이 끝나면 그 교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재량껏 문제를 내시게 돼요. 단답형으로 낼 수도 있고요.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논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섞어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외부평가. 예. 외부평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예, 산업인력공단.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돼요. 1차 평가는 객관식 문제가 30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주관식, 뭐 단답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산 문제, 여기서 열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교재 나눠드린 교재 나눠드린 뒷부분에 오시면 그 문제 유형들이 있고요. 그건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2차. 2차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9문제의 주관식 문제가 나오고요. 논술형이나 서술형 문제의 주관식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여기서 면접이라면 어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특기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면접은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는 직업상담 서비스에 대한 직무가 어떤 것인지를 필기가 아닌 구두로서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게 면접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면접은 없어졌어요. 면접을 안 해요. 네. 면접을 안 하는 대신에 4문제 구두 형태로 물어보는 그 면접을 그냥 필기 형식으로, 필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네,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내외부 평가, 내외부 평가, 내부 평가 100%, 그 다음에 외부 평가 100%, 그러니까 50%씩 계산을 해가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은 현장 실무형 인재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는 자격증에 자격증 이름하고 그 다음에 본인 이름 그 정도만 딱 나왔었어요. 근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자격증은 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이 받은 훈련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어떠한 훈련을 하였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요것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기존 검정형 시험은 암기 위주잖아요. 암기. 그냥 잘 외워서, 잘 찍어서, 잘 맞추면 됩니다. 60점 이상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도 검정형 자격증이 있고요. 과정평가형 자격증이 병행해서 지금 제도가 있고요. 검정형 같은 경우엔 총 5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과목.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직업 상담에 관련된 직업 심리, 그 다음에 직업 상담, 그 다음에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이 과목에서 1차 시험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차는 주관식 문제가 나오고요. 한 19문제, 20문제 정도의 주관식 문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자격증이 주어지게 돼요. 근데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실무형 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암기 위주의 시험을 이제 통한 자격 취득은 현장의 직무와 연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요.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에서의 어떤 준고정 비용이거든요. 자격증을 따서 우리 회사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합격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든가 어떤 중소기업에서 OJT를 다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원자가, 그 근로자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다시 교육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의 부담이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런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다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보유한 직무 능력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하고 무분별한 스펙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요 밑에 보시면 요 표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훈련과 산업 현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생겨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그 직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계속. 2010
2014년인가? 그때부터는 15개밖에 없었어요. 15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 정도의 자격증이 과정평가형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대 효과는요. 자,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진 직무. 자, 그 다음에 직업교육과 훈련, 국가기술 자격. 이게 다 모두 삼위일치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을 본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도. 그 다음에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의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두 제도 모두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격 검정 방법 및 다양화가 되었고, 내실화 있는 자격 검정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그런 기대 효과를 충분히 수행해내고 있죠. 요게 지금 결과표인데요. 2018년도 과정평가형과 검정형의 평가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검정형 취득자보다 취업률, 그 다음에 월급여,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취업된 후 재직 기간 등을 비교해 보는데요. 자, 취업률은 28.4%가 과정평가형이 더 높았습니다. 더 취업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월급여도 평균 24.7만 원, 짝 25만 원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재직 기간도 바로바로 다시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게 아니고 156일 정도가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직업 상담사만 한정한 게 아니고 모든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다 합계해서 통계낸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산업 현장에서의 적응 기간도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 취득 신입사원의 경우 자격 미취득 및 검정형 취득 신입사원에 비해 현장 직무 적응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이 그냥 미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교육 훈련을 별도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4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고,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한 2.5개월, 2.5개월이니까 24개월 하다가 36개월 정도 되네요. 36개월. 2.5개월이군요. 2개월 정도.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검정형은 4개월 정도가 더 현장 적응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요거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도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취득한 근로자와 그 다음에 검정형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의 취업률, 적응 기간, 급여를 비교해서 만들어낸 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인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비교를 볼게요. 자,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가 되고 있죠. 자격증은 큐넷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큐넷. 근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사이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자격증을 관리하고 하는 곳은 큐넷이고요. 큐넷. 거기서 원서 접수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의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큐넷. 네,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인력공단. 근데 과정평가형만 별도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C큐넷이에요. C큐넷. 요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만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요거는 일반적인 국가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C큐넷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과정평가형은 201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직업상담사는 2018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어요. 과정평가형을 자격제도가.
자, 대상 뭐 보시면 되겠고요. 등급별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 그 다음에 과정평가형은 아무나 과정평가형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참여 훈련생.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를 다 해야지만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응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 기준, 그 다음에 응시 자격, 과정평가형 뭐 제한 없으면 나왔습니다. 시험 면제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원서 접수. 원서 접수는 과정에 다 참여하시게 되면 다 일률적으로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 볼게요. 자, 검정형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으면 1차는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 네. 사지선다형 필기시험. 그 다음에 2차는 주관식.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도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 필기 60점, 실기 60점이 되면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정평가형은 내부 평가가 100점 만점 중에 40점을 차지합니다. 내부 평가. 우리 내부에서 각 교수님들이 각 곡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건데요. 그 40점을 그 다음에 외부 평가가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능력단위라고 있는데요. 능력단위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목. 교과목 중에는 필수 능력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능력단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교과목. 그 다음에 선택 교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요. 자체 교육기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몇 과목. 그래서 내부 평가에서는 이 자체 선택 능력 단위도 선택 교과목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외부 평가에서는 필수 교과목만 시험을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하고 외부 평가하고 1대1로 합산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자격증이 취득하게 됩니다. 이 자격증 취득은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고. 뭐 1등서부터 10등을 끊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1차, 2차, 그리고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합산해서 8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평가형은 만약에 불합격이 됐을 때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생들이 모두 뭐 20명이 만약에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20명 모두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뭐 10등까지 자르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정평가형 자격증 특징을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 없고, 면제 없고, 자, 원서 접수는 교육 훈련 과정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예, 훈련 과정이 시작하고 15일 이내에 다 일률적으로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운영.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는 기술 기능 분야의 자격증이니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평가 방법은 수도직업 전문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내부평가.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1차, 2차 외부평가가 실시됩니다. 자, 내부평가는 선택 과목, 그 다음에 필수 과목이 이루어지고요. 외부평가는 필수 과목, 필수 능력 단위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이내에 1회 안에서 재응시가 가능하고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대1로 비율 합순해서 평균 80점 이상. 예,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요.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는 2020년도 현재 과정평가형이 실시될 예정이 되어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회차의 시험을 치시면 될 거예요. 9월 21일까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접수 1차 시험이 10월 19일 현재 잡혔습니다. 1차 시험. 1차 시험. 요건 외부평가입니다. 외부평가.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됐고, 합격자는 11월 5일.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모두 합격을 하시면 좋겠지만,
합격이 좀 안 되신 분들은 그 다음 회차에 바로 다시 재응시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서울경제신문에서 뭐 NCS, 그 다음에 과정평가형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NCS의 개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을 갖춰야 되고, 어떤 소양이 있어야지 직업 상담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국가에서 체계화해가지고 각 교과목별로 체계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 채용, 인사관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만드는 선순환 작업입니다. 자, NCS의 뭐 도입 배경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그 NCS에 있어서 어떤 직업군이 나뉘어지거든요. 대분류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 종교 카테고리예요. 큰 직군 중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뉘어서 상담으로 나눠요. 상담. 이 밑에 몇 가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담 중에 직업상담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분류입니다. 대분류. NCS에 있어서 저희 직업상담사가 속해 있는 대분류. 이 대분류 중에 중분류, 상담. 그다음에 여기 소분류예요. 소분류. 직업상담 서비스. 그래서 직업상담 서비스가 이제 세 분류라고 하거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직무예요. 직무.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직업 상담. 그 다음에 취업 알선. 그 다음에 전직 지원. 이렇게 나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는 바로 직업 상담 부분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학습 모듈이라고 나오는데요. 학습 모듈은 각 교과목의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 네. 교육과정 운영 계획.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거는 2020년도 6월 8일서부터 9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6월 8일부터 6월 9일. 그래서 9시 20분에 시작해서 중간에 점심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5시 20분까지 총 7교시로 이루어지게 돼요. 7교시. 7교시. 한 3개월 좀 넘는 기간이죠. 3개월 좀 넘는 기간. 그래서 세 분, 저 포함해서 다른 두 교수님, 총 세 분의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교과 편성입니다. 교과목들. 자, 여기는 보통 이 NCS는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있어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있는데, 직업 기초 능력은 모든 근로자가 직무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꼭 필요한 능력, 예, 그걸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여러분들은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개발 능력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요거는 시험은 안 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내부평가에서 보시는 시험 과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NCS 전공 교과, 그래서 직업상담 행정,
직업정보관리. 여기 보면 NCC 능력단위라고 있잖아요. 그죠? NCC 능력단위라고 있는데 능력단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교과목. 예. 직업상담행정, 직업정보관리. 그래서 각각 35시간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다. 그러니까 외부평가에서 보시겠죠. 시험을 볼 때.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직업심리검사, 그 다음에 직업심리검사 선정, 직업심리검사 해석. 요 부분들은 좀 수준이 높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수준 1에서 수준 5까지를 배우시게 될 건데요. 요건 다 수준 5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김영희 교수님이 담당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구직역량 분석, 취업상담, 구직자 사고관리. 요 세 과목은 이제 김성인 교수님이 담당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교과목들이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부평가를 보시게 돼요. 그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전직상담, 은퇴상담, 요 두 과목은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그래서 저희 수도직업 전문학교에서는 직업 전직상담하고 은퇴상담이라는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교과목은 내부평가에서 시험을 봐요. 내부평가에서 시험을 보는 교과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서는 요 두 과목은 빠지게 돼요. 시험을 안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필수라고 써있는 필수 능력 단위만 시험 교과목이고요. 외부평가에서. 선택 교과목은 내부평가에서만 보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실시도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각 훈련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자, 내부평가는 일단 75% 이상을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75% 이상을 출석을 하셔야지 내부평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범위는 모든 필수 및 선택 능력 단위. 아까 전에 선택 과목 두 과목 있었잖아요. 그것도 내부평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시험 안 보는 건 아까 전에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 능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개발 능력. 요거는 내부평가에서도 시험은 없습니다. 평가 시기는 각 과목별, 즉 각 능력 단위별 교육이 종료되면 시험 실시하고요.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교과목은 몇 시에 몇 월 며칠 날 보겠다고 다 고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평가 내용은 내부평가위원 위촉 시용 평가 결과 훈련 내용 피드백 실시. 그래서 내부평가는 각 교과목 교수님이 시험 감독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부에 있는 다른 분이 또 한 분 오셔가지고 또 평가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재평가. 능력 단위별 점수 40% 미만. 한해서는 다시 점수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자 결정. 이수자라는 건 이 과정을 다 이수했는지 수료증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능력 단위별 교과는 75% 이상을 출석하고 내부 평가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수가 됩니다. 그 외에 내부 평가에서 뭐 40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이수 기준에 못 미친다 이런 분들은 수료를 할 수가 없게 되겠어요. 자, 내부 평가 아까 전에 보신 것들 다시 한번 써놨죠. 여기 보시면 하얀색은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시험 교과목이 아니에요. 내부 평가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노란색 필수.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요 부분까지. 요거 다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는 내부 평가에서 보는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부 평가에서는 요 노란색만 시험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아까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내부 평가 아까 기관에서 보는 거,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것을 1대1로 반영해서 80점 이상인 경우에 모두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각 교수님들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도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 외부평가입니다. 외부평가. 외부평가의 1차 시험은 총 40문제입니다. 40문제. 40문제 중에 30문제는 객관식. 예. 사지선당의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진위형, OX를 보는 문제. 맞느냐, 틀리는 OX 문제. 그 다음에 연결형,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하는 거 있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 문제가 출제되고요. 나머지 10문제는 단답형 또는 계산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100점 중에 40%를 채점합니다. 내부평가는. 내부평가가 40%, 외부평가가 60%.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서술형 문제로서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필수 능력 단위를 다 시험 보게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총 시험 시간은 3시간 10분. 3시간 10분인데, 3시간은 원래 요 교과목들을 필기 시험으로 보는 거였고, 10분은 원래 면접이거든요, 면접. 근데 면접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면접이 없어졌어요, 이게. 구두형 면접이 없어지고 대신 필기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40%, 2차 시험이 60%를 배점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회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저 과정평가형 설명회 마치도록 하고요.